이번 장에서는 아이디어 창출이 이제 앞장에서 끝났고요. 이번 장에서 아이디어 다듬기하고 판정,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스캔퍼법도 있고 형태학적 분석법도 있고 뭐 연상유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범주로 묶고 그게 이제 좀 더 실현 가능한, 그렇죠. 좀 더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로 범주별로 묶은 이 아이디어들을 어, 많았던 아이디어들을 줄여가는 과정. 줄여가는데 아직까지는 버리지는 않고 그것들을 조금 범주별로 묶고 서로 다시 이제 조합을 해서 아이디어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한 5개에서 7개 사이로 만든 다음에 그 아이디어들 중에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판정해서 이제 그 후에 그걸 실행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는 것으로 하시죠. 아이디어 다듬기 정의와 규칙에서 창의적 아이디어 다듬기란 첫 번째 단계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단계죠. 꼭 브레인스토밍일 필요는 없죠. 아, 이게 아이디어 창출 단계는 뭐 브레인스토밍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창출력 6장에서 나왔던 아이디어 창출력, 형태학적 분석법도 있고 스캔퍼법도 있고 브레인스토밍에서 파생돼 나온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디어 창출 단계에서 엉뚱하고 무모한 아이디어를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나으며 실용적인 개념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조금 좀 더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면 이거를 많은 데서 더 많이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발산적 사고보다는 좁혀나가는 문제 정의에 가깝도록 좁혀나가는 형태로 아이디어를 다듬어야 된다. 그래서 더 집중성을 요구하며 개념을 구체하고 어떤 문제를 레이저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실행 가능성이 실용적인 아이디어에서 더 넓게 범위를 펼치는 게 아니라 집중화, 그러니까 이렇게 좁혀나가는 거죠. 개념화. 그리고 실용적인 아이디어가 되도록 하기 위해 실험적 사고가 필요한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아이디어 다듬기의 4가지 규칙은 이제는 양에서 질로, 퀀터티에서 퀄러티로 이동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디어 창출 단계의 양 대신에 이 단계에서는 퀄러티, 그 실행 가능한 방안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각 아이디어의 장점을 찾아 개선시킵니다. 그러니까 현실 가능하도록 아니면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더 좋은 수준으로 기존의 아이디어 창출 단계에 나왔던 아이디어들을 개선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용성은 창의적 사고와 분석적인 사고의 반복, 그러니까 다시 보고 이게 실현 가능한지 보고 해서 좀 황당했던 것들을 실용적인 것으로 좀씩 이렇게 에, 실용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좁혀나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나중에 적용하려면 실제로 적용하려면 그런 과정을 또 거치겠지만 이제는 펼쳐진 것들을 좀 더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조금씩 수준을 높여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이디어 통합과 종합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유사한 아이디어도 있고 편승도 있고 뭐 인용도 있고 확장도 있을 텐데 유사한 것들끼리 묶으면서 저 편승 대신에 최적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해서 서로 다른 아이디어, 유사한 아이디어, 다른 아이디어들을 통합하고 종합하고 끼워 맞추는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다듬어야 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비판은 유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안 돼 보여도 된다는 가정하에서, 그렇죠? 왜냐하면은 기업이나 이런 데서 산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회사 내에 자원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자원을 아니면 외주를 준다거나 외부 인력들이나 외부 장비를 빌려온다거나 이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긍정적인 태도가 필수적이고 좀 더 직관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에서 분석적이며 논리적이고 좀 더 실용적인 생각. 기본적으로는 좀 황당한 데서 실현 가능한 부분으로 좁혀나가되 너무 실현 가능성에만 매몰돼서 아이디어를 막 버리지 마라.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다듬기 준비자. 요거는 약간 이제 실제로 프로세스 과정을 좀 개념화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이디어 다듬기 준비 작업은 아이디어 창출 작업한 후에는 이렇게 막 황당하게 했으니까 뭐 한 하루나 이틀 정도 후에 간격을 두고 아이디어 다듬기를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 진행을 맡은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포스트잇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묶어서 거기다 막 쓰고 얘네들끼리 묶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쉽게 자기가 쓰고 싶은 거 한 장씩 떼서. 그래서 포스트잇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 나온 아이디어들이 기존에 있던 것들을 묶어서 나올 거거든요. 통합하고 종합해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팀원들하고 공유를 해야 되니까 화이트보드나 아니면 커다란 데다가 큼직큼직하게 써서 저런 아이들이 저렇게 묶여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그 팀원들과 같이 공유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내용은 카드 윗부분에 쓰고 아랫부분은 나중에 위에 비워둘 것. 그래서 뭐 좀 이렇게 큰 포스트잇이나 그러면 아니면 A4지 같은 경우는 상관없겠죠. 위에다가 내용 쓰고 밑에다는 뭐 다른 걸 끼워 넣거나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쓰거나 그래서 이렇게 비워두면 나중에 이게 좁아가지고 신선하게 나오는 아이디어를 못 쓰거나 그러진 않겠다. 그다음에 각 카드마다 보유번호를 부여를 해서 나중에 그 종합할 때 뭐 특별하게 많이 쓰인 아이디어나 특별하게 적게 쓰인 아이디어나 이쪽 저쪽으로 중복해서 아이디어들이 쓰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확인하려면 고유 번호를 부여하는 게 좋겠다. 또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이디어 창출 끝났다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때그때 새로운 카드에다가 뭐 포스트잇에다가 내용을 쓰고 아이디어 목록에 추가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아이디어 카드는 아이디어 창출해 나온 아이디어 카드겠죠. 빈 카드는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새로 쓸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색깔의 펜, 페이퍼 클립, 봄밴드, 차트, 형광펜, 보테이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 안 되면은 덧붙여가지고 지우려고 하는 거죠. 한두 개의 커다란 테이블이야 뭐 꽤 많으니까 차트를 붙일 수 있는 벽면, 그래서 이제 벽에다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쭉 붙여보자 이렇게 하는 이야기. 꼭 이 방법을 안 따라도 돼요. 이 방법을 안 따라도 되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합리적인 수준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 가지 예시를 들어주는 거지 꼭 따르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이디 다듬기가 이제 그림으로 만든 건데요. 3단계로 구성하는데 유사한 것끼리 분류한다.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뭐 숟가락은 너무 숟가락 그러면 이 앞부분을 고치는 거, 손잡이 앞부분 그 넓적하게 국자처럼 생긴 국물을 뜨거나 밥을 뜨거나 하는 그 부분을 고치는 거, 손잡이를 고치는 거, 재료를 고치는 거, 소재를 고치는 거. 그러면은 앞부분과 관련된 거, 손잡이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재질과 관련된 거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요소별로 분류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디자인 관련된 거 아니면은 뭐 모양 관련된 거 숟가락이 젓가락 같은 경우에 뭐 네모난 거
뭐 한 가지 분류겠네요. 좀 더 복잡한 거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간 요소별로, 그러니까 부분별로 또는 소재별로 이렇게 이제 유사성이 있는 것끼리 묶으라는 이야기인 거죠. 각 범주 내에서 아이디어를 조합해야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의 숟가락 같은 경우 앞에 부분이 둥그렇게 생겼는데 이게 꼭 동그라야만 되느냐. 좀 이렇게 집에다 들락날락 하면 동그란 게 좋긴 한데 그게 그렇게 또 얇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 각도가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 좀 깊거나 얇을 필요는 없느냐 숟가락의 용도에 따라서 밥을 먹는 거와 국을 먹는 게 꼭 같아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나온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합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주마다 도출된 아이디어를 억지로 끼워 맞춰서 최종의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버리지 말고 일단 끼워 보는 거죠. 그렇죠? 뭐 동그란 형태가 아니라 사각형은 그렇지만 뭐 다각형 형태의 좀 깊게 깊이가 깊은 숟가락의 앞부분이라든가 또 손잡이가 꼭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손에 맞도록 손에 맞도록 되어 있는 부분. 젓가락은 아이들 젓가락 처음에 젓가락 연습할 때 쓰는 젓가락은 기발하거든요. 손가락이 딱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젓가락질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게 손가락을 끼우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이들 젓가락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나온 아이들을 버리지 말고 이렇게 좀 끼워 맞춰봐라 라는 의미에서 해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방법을 따르더라도 결과는 완전히 예측 불가능하다. 왜냐면 이게 끼워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가다 보면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가 이런 아이디어, 이거 이제 모양으로 일일이 다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모양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고 동그란 모양도 쭉 있으면 여러 개의 범주로 분류한다. 꽃 모양처럼 비슷한 거, 숟가락의 앞에 부분이나 손가락 부분이나 재질 부분이나 또는 추가적인 기능,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사용할 때 변형된 모양, 어린이들이 사용될 때 변형된 모양, 뜨거운 걸 먹을 때, 뭐 아니면은 뭐 차가운 걸 먹을 때,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비슷한 것 범주끼리 이렇게 묶어놓는 거죠. 꽃 모양 있는 거, 태양 모양 있는 거, 십자가 모양 있는 거, 십자형 있는 거 이렇게 묶어보고 얘네들끼리 다시 한번 또 묶는 겁니다. 그렇죠? 범주 내에서 종합한다고. 아, 그렇네요. 요거를 중심으로 얘네를 여러 개를 놓는다든가. 이게 추상적으로는 되는데, 이게 막상 해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2번 임무네요. 2번. 그렇죠? 범주가 얘네 범주를 다시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하는 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과정 중에 이렇게 잘 되는 부분들도 있고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좀 어려운 게 기업체나 산업체 같으면 그 회사의 내부 역량을 알기 때문에 그 기술 수준도 또 높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의 전적으로 개념에 의해서만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난이도나 그다음에 기술적 백그라운드, 배경 지식이 좀 적어서 좀 더 섞다 보면 아니면은 좀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다 보면 이게 좋은 아이디어인데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에 대한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플로우를 한번 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3번 단계로 하는데 단계 1번은 아이디어들을 연관된 여러 개의 범주로 분류한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부분, 손잡이 부분, 소재 부분 뭐 이렇게 아이디어 카드들을 테이블에 아무렇게나 펼쳐놓는다. 젓가락의 앞부분에 관련된 것들은 쭉 한번 모아보고 손잡이에 관련된 거 쭉 모아보고 재질에 관련된 거 쭉 모아보고 손을 잡는 방법에 대한 것들은 쭉 모아보고
뜨거운 것과 차가운 온도, 그렇죠? 온도 관리하는 부분 쭉 모아봐서 기존에 있던 카드들을 테이블에 이렇게 좀 모아봐라. 그러면은 비슷한 범주의 것들이 모아질 거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는 이제 테이블을 아무렇게 펼쳐놓고, 그렇죠? 제가 너무 빨리 갔네요. 범주로 분류한다. 테이블을 위에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여러 개의 범주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 그 소단계로 처음에는 아이디어가 분류가 안 됐으니까 쭉 펼쳐놓고 팀 사람들은 그걸 쫙 보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분류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저희 아이들 깊이 생각한다는 얘기는 그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보고 카드들의 유사점, 아이디어의 유사점. 그러니까 이 카드의 유사점이라는 이야기는 각 카드는 아이디어의 유사점과 같은 말이죠. 왜냐하면 카드 하나에 아이디어가 하나씩 써 있을 테니까 아이디어의 유사점을 찾아서 범주를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광범위하지 않도록 숟가락 전체에 대해서 분류하면 안 되잖아요. 젓가락 전체에 대해서 분류하면 안 되고 이게 뭐 음식이 닿는 부분, 손가락이 닿는 부분, 그다음에 디자인, 뭐 소재 이런 것들로 분류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범주가 7개 이상이면 2개 또는 그 이상 하위 범주들을 새로운 상위 범주를 조합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그러니까 맥시멈 최대 7개 이상 하면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 3개에서 5개 정도? 5개, 네, 5개 내외? 이 정도로 분리를 하면, 범주를 분리를 하면 좋겠다. 7개 정도면 괜찮고요. 장의자의 다듬기 2단계는 그렇게 해서 이제 범주를 이게 적당히 분류를 하는 거죠. 7개든 뭐 5개는. 그래서 범주마다 다시 아이디어를 넣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모아놓아 보면 공통점이 있는 부분들이 모아져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이디어 내는 게 어디를 특정을 딱 목표 삼아서 한 게 아니라 쭉 뱉다 보면 막 그 묶어 놓으면 또 그림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묶어 놓았을 때 가만 있어 이게 빠졌네. 예를 들어서 모양이 원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는데 삼각형이 빠졌네, 오각형이 빠졌네, 육각형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그다음에 깊이도 뭐 아래로 오목한 것도 있지만 위로 오목한 거나 볼록한 거나 그다음에 손잡이 부분도 이렇게 손을 잡는 게 또 이 손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손에 힘이 없는 분들이나 아이들이랑 좀 다르니까 손의 손잡이 부분을 어떻게 개량할까? 이게 좀 두툼하게 해서 이렇게 손이 딱 맞도록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런 것처럼 그 범주를 만들어 놓고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도 추가도 하고 그다음에 고치기도 하고 또다시 합치기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이제 각 범주에 분류를 해놨으니까 그렇죠? 분류를 해놨으니까 한 번에 한 범주씩 숟가락의 앞부분, 그렇죠? 그다음에 손잡이 부분, 그다음에 손으로 잡는 방법, 그다음에 소재, 젓가락도 마찬가지죠. 한 범주씩 작업을 해서 범주 내 아이디어를 조율해서 소수의 선별된 양질의 실용적인 아이디어로 발전한다. 이거는 뭐 당장 버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그 범주 안에 있던 거를 합쳐보거나 아니면은 좀 더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로 아이디어를 집어넣는 거죠. 개선을 하는. 추가도 하고 개선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합쳐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실용적 아이디어로 발전을 시키고 여전히 아이디어를 더하거나 수정하거나 그다음에 그 어떤 아이디어에 덧붙이거나 아니면 서로 끼워 맞추거나 하는 것들도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아이디어 종합, 몇몇 아이디어를 합치는 거죠. 합쳐서 새로운 하나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것은 특히 권장한다. 왜냐하면 아이디어가 아주 많았다가 범주를 좁혔다가 점점 수렴해가는 과정으로 이 단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종합해서 몇 개로 분리되어 있던 것들을 하나 합치는 거는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아이디어로 합쳐진 카드를 서로 페이퍼 클립을 이용하여 묶고 재료에 종합된 아이디어를 넣는다. 분류 위에 그렇게 될 확률이 좀 높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근데 분류하고 분류 사이에서도 뭐 합쳐질 수도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문할 때 보면은 문이 열리는 방법, 손잡이, 걸쇠 뭐 이렇게 쭉 그 표 안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페이퍼 클립을 이용해서 그 제일 위에 조합된 아이디어를 쭉 써놓는다.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적합해 보이지 않은 아이디어들은 서둘러 버리지 않고 잘 못 들어가는 것들 한쪽에다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 나오면서 마지막까지 참고를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각 범주의 개선된 아이디어 합치고 묶고 했던 그 범주의 여러 개의 아이디어가 한 범주에 속했다면 이 아이디어에 로부터 나오는 종합된 아이디어들을 함께 쓴다. 사실 저도 그 단계 3까지 하죠. 그래서 이제 2번은 범주 안에서 하는 거고요. 3번은 이제 범주 간에, 범주와 범주 사이에. 이렇게 되면 범주와 범주 사이를 엮기 시작하면은 지난번에 문할 때처럼 되고 처음에 범주를 5개까지만 안 하고 뭐 한 7개 해도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범주 간에 관련이 없는 아이디어를 억지로 끼워 맞춰본다. 그래서 최상의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모든 범주들로부터 가장 개선된 아이디어들을 조합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각 범주별로 괜찮은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몇 개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합치려고 해보는 거죠. 이종 아이디어들의 다양한 조합을 머릿속에서 시도하고 지난번에 문에서 문 열리는 방법의 그 원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조합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개정된 최종 아이디어를 게시하고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토의하는 과정을 통해 토의입니다. 토의하는 과정을 통해 팀은 아이디어의 논리, 의미 그리고 목적을 이해하게 되고 최선의 답을 찾는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막 내다 보면 원래 목적을 잃어버리게도 되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이게 원래 가지고 있던 거는 불편한 점의 개선입니다. 사실 공학이라는 게 더 나은 성능,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시키는 거니까 중에서 우리가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거죠. 아이디어 다듬기는 서두르지 않는다. 이 활동은 진행자가 그룹을 나눠 여러 팀으로 세분화된 경우에도 브레인 스토밍만 지속된다면 쉽게 되살차를 실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범주를 묶어봤더니 좀 빈약하면 브레인스토밍 갔다가 다시 아이디어 다듬기로 올 수 있고 다듬기 하는 과정 중에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쪽 방향으로 그쪽 범주로 또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고 그 과정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해보면 좀 많이 막혀요. 그렇죠? 범주끼리 묶는 것도 그렇고 각 아이디어들을 묶어서 하나 아이디어로 만든다는 것도 그냥 쭉 나열씩 그리고 그런 식으로 될 확률도 있고 그러니까 뭐 어떤 A라는 아이디어가 있고 B라는 아이디어와 C라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A 형태로 만들어서 B 형태가 되고 C의 기능을 갖도록 한다. 아니면은 뭐 A 형태를 만들면 B를 잘하게 되고 글쎄요 뭐 이렇게 막상 하다 보면 약간 나열식이 되긴 하는데 그렇더라도 이 수업의 목적은 전체적인 플로우를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또 이게 여러분들이 미처 이제 아이디어를 내거나 하는 부분들, 잘 모르던 부분들을 익히게 되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아이디어 다듬기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브레인스토밍이든지 아이디어 창출 과정에서 나왔던 뭐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묶어 나가는데요. 좀 어색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친구들 사이에 또 악의도 붙을 수 있고 그게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고 나중에 진행하다 보면은 좋은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같이 보면은 아이디어 판정할 때 또 그런 걸 또 다시 하게 되고 하니까요. 그 프로젝트 전체 임할 때는 진중하게 임하시되 너무 격하게 임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 과정들, 그렇죠? 요 과정들, 프로젝트 활동에서 도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이디어 다듬기를 아래 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아이디어 다듬기의 성과, 마지막으로 나오는 괜찮은 아이디어 한 5개 정도를 크게 성과겠죠. 그래서 아이디어들을 연관된 여러 개의 범주로 분류한다. 요렇게 되고 이 범주와 범주 사이를 또 연결할 수 있으니까요. 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문이 동작되려면 쭉 일련의 과정들이 다 돼야 되니까 범주마다 아이디어 추가, 개선, 종합을 통해 좋은 아이디어를 노출한다. 범주 간에 관련이 없는 아이디어를 억지로 끼워 맞춘다.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앞부분도 고치고 그다음에 손잡이 숟가락에서 손잡이 부분도 고치고 요 두께나 이런 것도 고친다고 친다면 그 세 부분에 대해서만 소재로 한다고 하면 세 부분에 대해서만 아니면 뭐 네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각각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개 정도, 한두 개 정도의 아이디어, 뭐 세 개 정도의 아이디어만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 세 개, 여기에 세 개, 여기에 세 개, 재질 세 개, 그러면 3회 몇 승이에요? 되게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겠죠.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인데 27, 한 80까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잘 안 되는 거나 눈에 보이는 것들은 또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끼워 맞춰서 실현 가능해 보이는 아이디어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팀 활동한 것들을 발표를 할 때 고민의 흔적들을 보고 다른 팀들에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산업체에 나간다면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 제품들을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팀 액티비티는 아이디어 다듬기에 대한 걸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이디어 판정에 대해서, 아이디어 판정은 이미 맨 앞에 문제 정의할 때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럼 다시 기억을 되돌린다는 차원에서 다시 하고요. 오늘은 요 부분, 아이디어 다듬기를 가지고 하는 과정들, 그거에 대한 성과, 이것들을 팀별 액티비티로 제안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